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한 5시 반인가 일어나서 잠 깨려고 잠깐 밖을 나갔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기온이 영하 5도 6도까지 순식간에 떨어져 버리니까 오 추워 소리가 절로 날 정도로 굉장히 기온이 급하강했는데요. 다들 갑작스런 이 강추위 건강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눈이 오는 지역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1년 만에 오는 또 빙판길이죠. 다들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한쪽에서는 엄청난 이 불장이 펼쳐지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고 투기적인 거래도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음, 과열이면서도 먹을 게 많은 시장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라고 그냥 저는 좀 느껴집니다. 이렇게 뜨거울 때 뭐 불타오르는 종목에서 더 강하게 뛰어들면서 시장 매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너무 버블이고 과열이고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포기해야 될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면 저라면 이러한 불장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종목을 선택해서 매매에 최대한 동참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속적으로 그런 말을 드렸죠. 과거도 이런 장이 있었다. 과거에도 이런 흐름이 있었다. 그때를 돌이켜 보면서 그 당시에도 똑같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는 단계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투자자들이 의심을 하면서 이게 말이 돼? 하고 올라가죠. 근데 마지막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오, 정말로 좋은데? 와, 이래서 올라왔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항상 다 꼭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돌아가면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의심이 많죠. 이게 도대체 왜 올라가는 거야? 왜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종목이 올라갈 때는 아직 고점이 아닌 종목군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시장이 그런 흐름이고 또한 최근에 신규 상장주이면서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이 박스권 돌파 신고가에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달려가는 속도가 남다른 시장입니다. 굉장히 과속을 하고 굉장히 폭주열차처럼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흐름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들을 잘 고민하셔서 매매 시나리오를 직접 세우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유튜브 영상을 찍고 나서 좀 쉬었다가 항상 고민을 하고 그 다음날 어떻게 매매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글로 작성을 하고 회원님들에게 공유를 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손절의 원칙이라든지 그리고 올라갔을 때 어떠한 구간이 넘어갔을 때 이 종목군들의 관성의 구간에 진입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미리 서 있어야만이 흔히 말해서 돌파 매매를 할 수 있고 그 시점에 들어가서 아주 빠른 수익을 내고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 자리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주가가 만약에 반대로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불트랩이라고 하죠. 속임수, 휩속, 즉 고가권에서 나오는 불트랩은 급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당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돌파 매매로 들어왔지만 그 돌파가 가짜 돌파면 순식간에 단기간에 계좌에 엄청난 손실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런 주의를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달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회가 굉장히 많은 달일 거예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이 하방 포지션을 7조 6천억까지 쌓아놨던 포지션을 이제 거의 대부분이 청산됐습니다. 5조가 청산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상방을
보고 시장을 달려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서는 지금 고환율이다 어쩌다 말이 참 많죠. 역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1460원, 70원대에서 환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나라 주식과 우리나라 자산이 오히려 얼마나 외국인들한테 싸게 느껴지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이 순간이 지나면 환율이 점차 내려가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의 비중을 늘려버릴 수도 있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다라고 역지사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환율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마십시오. 또한 시장이 만에 하나 조정을 보인다면 뭘로 조정이 나왔을까? 그리고 그 조정이 나왔을 때 나는 기회로 삼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미리 판단을 해보는 게 중요하죠. 12월 달에 있을 이벤트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부 다 금리에 관한 이벤트겠죠. 첫째는 연준의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고, 둘째로는 일본 BOJ의 금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판결은 12월 달이 아니라 1월 달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럼 굵직한 거 두 개 남았으니 나머지는 뭐겠냐? 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살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는데 사면 된다. 사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크게 불안해 할 필요도 없고 상승하는 종목의 명확한 이유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의 흐름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시장에 빠지기 싫다고 하는 것을 그냥 믿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장중 흔들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수급적으로 볼까요? 잠깐만요. 수급적으로 본다면 이제 아침부터 코스닥에 아침부터 코스닥, 코스피 굉장히 매도가 많이 나왔죠. 뭐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도가 좀 붙어주면서 프로그램이 이게 좀 빠졌고, 중간에 올랐다가 장막판에 이제 삼성전자 또 던지면서 빠진 건데, 코스닥 기준에서도 외국인이 오늘 장중에 1,800억까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전에는 이러한 영향에 의해서 줄렁 코스피도 줄렁. 근데 바로 코스피는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은 매수가 뒤늦게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사실상 그렇게 재밌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코스닥을 레벨업 시킨다, 코스닥을 부양한다 라는 게 사실 밀렸죠. 원래 12월 4일 내일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을 했지만 그게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 정도 발표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수는 그냥 버티는 정도 흐름으로 지금 시장에 가고 있어요. 그러나 장중의 흐름은 굉장히 난해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지수는 가두리를 했지만 이 지수의 레벨만큼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수의 레벨만큼은 좋다. 코스닥은 박스권 상단을 넘어서 위에 있고, 코스피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21선을 올라탔다. 이게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지수의 레벨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장중에 이런 흔들림이 좀 있어도 개별 종목들 흐름만큼은 아주 활발하고 나이스한 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000포인트에 안착을 했고요. 코스닥은 932포인트를 보이면서 추가 상승을 보여서 여기서 이제 10%도 아니에요. 한 6, 7% 올라가면 천스닥이 멀지 않은 상황이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본 시장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뭐 글로벌 증시 무난한 상황이고요. 12월 물가지 선물 누적이 7조 6천억이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2조 9천억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코스피의 매수세가 강했는데 오늘도 기관의 연속적인 코스피 매수세에 더불어서 오늘도 코스피 매수가 늘어났고, 금융투자가 지속적으로 코스닥을 사다가 오늘은 조금 정체되다 보니까 그냥 지수가 멈춰있는 흐름으로 마감이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현재로 보면 UBS AI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AI는 좋다. 버블은 없다. 젠슨황은 영업이익 내년에도 70% 넘는다. 여기에 더해서 젠슨황이 그랬죠. 우리의 뭐 기수주가 5천억에 육박한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이는 오픈 AI의 수주를 제외한 것이다. 그리고 오픈 AI가 대규모의 돈을 쓴다. 지출을 한다라는 말이 지금 돌아다니는데 만에 하나 오픈 AI가 수천억에 대한 뭐 HBM이라네. GPU 이야기가 나오면 이때가 또 엔비디아가 불을 뿜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미증시 엔비디아 반등 그리고 비트코인 상승으로 다행히 반등하면서 위험 자산 선호가 살아나는 분위기고요. 이제 남은 건 염준의 금리 인하 여부, 만약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적당한 현금만 있으면 될 거로 생각이 들고 빠지면 대충 사면 되지 않나 싶고 그 이후에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면 이 또한 대충 빠지면 사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냥 현재는 강한 시장이다 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요. 3전이 일단 21선을 회복한 상태에서 지수도 21선 위로 올라섰는데 그 말은 빠져도 쌍바닥은 만들 수 있는 현 시장의 수급 체력이 되었네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은 지수로 보면 말할 것도 없이 좋은데 아무래도 세력별, 섹터별, 종목별, 테마별 다 가지각색이니 개별주 장세와 제약, 로봇 그리고 의료 AI 및 신규 상장했던 섹터의 각 파트별 섹터 로테이션이 매우 활발하다 정의합니다. 손느린 투자자라면 그냥 레버리지 ETF를 조정시 담아가지고 욕심 크게 내지 말고 지수가 그냥 10%도 욕심이죠. 지수가 한 7% 정도 상승하면 그걸로 연말에 그냥 수익 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요즘 개별 종목 흐름이 너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게 전략적으로 지금 시장 접근하면 먹을 거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결국 마지막 코스닥이 활용 정점을 찍어줄 것인데 거기에 로봇이 좀 힘을 더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저는 개별주 취급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임할 때 딱 세 종목만 생각하고 왔고 현대 오토에버는 어제 이제 종배 의견 그리고 큐렉소는 프리장 NXT에 좀 매매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바로 올라가서 이제 바로 타고 바로 매도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핵심은 삼성 에피스홀딩스였습니다. 정말 대박이었고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어야 될 종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이제 리포트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거는 우리 회원방 내용인데 이제 여기 리포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장 전 그러니까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영업가치 그러니까 상장 전에 이거는 할인시켜서 이번 조정된 영업가치 상장 이후에 14조 7,630억 그리고 이익단에 보면은 매출 총 이익은 굉장히 높죠. 여기에서 판관비를 뺀 거니까 영업이라든지 R&D 비용 등등을 제외한 거니까 매출 총 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600억, 2,400억, 2,800억, 2,600억 이 정도의 흐름에서 판관비 빼면은 이렇게 된다. 이 정도로 저는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약 파이프라인 9개 돌리면서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충분한데 대충 봐도 4,500억 셀트리온 시총 40조에서 45조 사이 10조 사실상 너무 싼 거 아니야? 누구나 합리적인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봉상 고점이 찍히는 게 이제 61만 원이나 이거는 허수고 실질 고점 실적인 시가가 46만 7천 원 이런 자리가 돌파가 되면 돌파 파동이 나올 수 있다. 뭐 리포트 상황 좋고 직비교했을 때 충분히 사람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47이 돌파되면 매물 공부에게 다이렉트 50만 원 상향 뭐 이런 내용들 뭐 완전 저평가 품절주 아무튼 시나리오가 참 좋았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여러 번 적극적으로 매매를 좀 해서 수익으로 잘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참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오늘 대금도 거의 2조가 터졌으니까 내일 어찌 됐든 떨어져도 먹을 구간은 상당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또 운 좋아서 내일 시가 급락시켰다가 올려칠 때
또 아나요? 60일만 돌파를 이 광기로 날려버릴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보고 있다. 이 종목은 어찌됐든 봐야 된다. 워낙 투기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 에피스홀딩스 폭락시키고 하루에 거의 2조에 육박한 거래대금으로 시총 10조짜리를 이렇게 가볍게 상한가 근처까지 날려버리는 아주 재밌고 흥미진진한 시장입니다. 지금의 시장은요, 천일고석이 구현상을 갖지 않습니까? 이거 들고 있다고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아요. 사실 이런 종목군들은 뭐 매매하는 방법이 있죠. 저 동양 고속 매매했습니다. 근데 그냥 딱 자기의 그릇만큼만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그냥 보지 말고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시장이구나. 이 현상 자체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시장이 이렇게 투기적이고 강한 시장이었구나. 즉 시장의 첫 번째 라운드는 대형주의 이 장세였다면 어느 순간 제약바이오 장세, 즉 중형주 장세가 지나가고 지금은 시장이 어찌 보면 개잡주들, 어찌 보면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천일고속 같은 종목을 이렇게 올려치잖아요. 그리고 신규 상장했던 종목군들 안에서 다 뭐 꿈은 있지만 전부 다 뭐 실적은 아무것도 없는, 꿈은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종목군들 지금 막 적게는 800, 많이 오른 거는 지금 막 800%, 700% 올랐을걸요? 저점 대비해서 막 올리는 장입니다. 유동성과 꿈에 의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쪽에도 다 작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를 돌려서 말하는 사람들, 추천하는 친구들, 이러한 부분들이 집단 지성을 이루어서 종목군들을 끄집어 올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집단 지성이 풀리는 순간 또 아무도 안 받아주는 구간이 언젠가는 다 옵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종목군들 다 보세요. 꿈이 있었던 시절 없었던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메타버스 참 꿈 많았잖아요. 다 꿈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꾸고 있을 때, 우리가 잠속에서 꿈을 꾸고 있을 때 그 꿈이 깨기 전에 잘 빠져나와야죠. 꿈이 깨면 일장춘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말이 이들 종목이 안 좋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안 좋다 이런 뜻이 아닌데 달도 참은 기운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뭐 주의하면서 항상 보는 거 좋다. 지금은 투기적인 장세니까. 그리고 뭔지 모르고 올릴 때는 또 고점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종목이 정말 올라가면서 요새 감탄을 많이 하거든요. 와, 이렇게까지도 올릴 수 있어? 와, 이렇게까지도 가네요.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 명확하게 모를 때는요, 사실 고점이 아니더라고요. 이래서 올랐구나. 와, 이 정도 재료 이 정도면 더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가 문제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종목 볼게요. 반도체는 좀 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직전 고점까지 올라오는지 혹은 닉스가 좀 빠져가지고 어떠한 여행에 의해서 좀 빠지는지 좀 지켜볼 거고, 좌우지간 삼성과 닉스는 둘 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둘 다. 오늘 나냐에 실적이 나왔는데 11월 실적이 3분기 실적을 넘었네요. 여러분들 11월 실적이 3분기 실적을 넘었습니다. 지금 난리 나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좋다라는 거 인지해야 될 것 같고요. 쉽게 반도체 안 죽을 거예요. 아주 오래 뭐 박스권을 가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박스권을 한다 하더라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두산 같은 경우 3분기 두산 비지 영업이익이 1,600억을 지금 육박한다라고 하는데 굉장하네요. 그래서 얘도 조정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삼전이 롱이고 닉스가 숏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딱 그거죠. 삼전이 HBM4 간다니까 닉스 좀 빠지고 하는데, 두산은 누가 되든 간에 또 이것도 내가 좋은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반도체는 확실히 삼성전기는 MLCC로 너무 좋은 상태고요. 확실히 기판 쪽이 세요. 인지하시고, 제약은 삼성 에피스홀딩스 기본 시장에서 바라보는 기본 시총 14조 7천억입니다. 지금 13조 대니까 12조 대는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봐야 되고, 인펜티지랩 오늘 뭐 눌림에서 매매 두 차례 했었는데 완전히 그 정신 나간 종목
흐름인 것 같고요. G2G 바이오나 일동제약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알테, 리가, ABL 전부 다 지금 최상단에 있는 종목군들이고 코스닥 올리기 위해서는 폭락은 절대 안 나와야만 하는 종목이고요. 혹여 ABL 바이오를 폭등시켜서 최고의 활용 정점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가집니다. 이게 곧 코스닥 1000을 넘기는 일이지 않을까. 또한 알테오젠을 보내버리면서 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약바이오는 오늘 좀 안 좋을 걸로 일단 예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에임드바이오가 내일 신규 상장을 하는데 아무래도 같은 업종 내에 종목이 초대량으로 블랙홀 흐름이 나오게 되면 다른 종목군들이 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딱 그 흐름이고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 삼성 에피스 홀딩스도 마찬가지죠. 고로 내일도 아마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텐데 내일은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에임드 바이오의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어쩔까 싶습니다. 소문난 잔치는 시가를 굉장히 높게 띄울 수 있습니다. 그 높은 시총에 강심장이라면 보는 건데 웬만하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조정 나오고 그 시가를 회복하는 흐름 혹은 시가부터 떨어져 내려오는 이 음봉의 크기를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고 각자의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약바이오는요 사실 지금 들어가서 위로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코로 시장에서 조정을 보이고 내년에 유망한 종목군들을 발굴하는데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해보시면 또 내년에도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투기적인 종목군들 흐름도 계속 관찰을 해봐야죠. 삼양바이오팜이라든지 바이젠셀 계속 보고 있는 몇몇 투기적인 종목이고요. 그 외에 진단 관련해서 지노믹틀이라는 종목도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이따 차트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요새 종목이 너무 많아요. 일일이 말도 못 하겠습니다. 개별주 천지에 신규주 상장, 의료 A, 로보까지 여기에 이제 오늘 미 FDA 총기사 나오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올라가고 도모큐브 가고 뉴로피즌 신고가 마감하면서 시간에 3% 올라가고 링크 솔루션도 어제 말씀드렸죠. 차트가 신고가 올려놨다고 바로 시가부터 올리면서 다 폭등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종목분들 보유한 종목도 있고 판 종목도 있고 매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원전 오늘 오전에 일단은 이미 러트닉 장관발 7,500억 달러 한일 돈 뺏어간 돈을 가지고 원전에 우선 투자한다라고 했죠. 일단 종목군들이 전부 다 시가갭 출발 이후에 장중 눌림도 좀 주다가 종가 무렵에 핵심은 뭔지 아세요? 여기서 왜? 이 핵심은 뭐냐면 시가를 회복하냐 안 하냐가 종배를 하냐 마냐로 귀결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가를 회복했다라는 것은 뭐냐? 오늘 아침에 어차피 좋은 이슈가 동반되었기 때문에 시가를 회복한 거겠죠.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시가를 좋은 상태였으니까 좋은 이슈였으니까 시가 갭을 들고 올랐는데 바로 밀었으면 그 전에 물린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그냥 밀었는데 그거를 받고 올렸다라는 거는 러트닉발 말이 부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 시장에서 오클로와 뉴스퀘어 파워가 현재 여러분들 직접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 열어놓고 차트를 보면 저 밑에까지 떨어져서 고점 대비해서 한 60% 빠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좋은 말이 나와가지고 더 떨어질까요? 떨어질 구간은 없는데 조그마한 호재가 나오면 툭 하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가능성에서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폭락하기보다는 안 올라갔으면 안 올라갔지 폭락은 안 할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로 오늘의 종배는 유로핏이나 이 원전 쪽이 제가 봤을 때는 베스트 초이스 중에 베스트 초이스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전부 다 방송에서 회원님들한테 추천 및 말을 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그냥 바라보는 시장의 관점이 고로 이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로봇도 참 종목군들 많은데요. 일단은 고영은 이 수급이라든지 힘 자체가 뚜렷하게 타 종목 대비 강하기 때문에 조정 나온다면 고영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대장인 레인보우와 로보티즈 계속 체크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따 차트 그냥 돌려볼게요. 뭘 매매했고 이런 것보다도 시간이 늦어서 바로바로 이야기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일단 코스닥이 먼저 떴는데 지수는 여기 이
상승으로 있는 자리를 돌파하고 지수가 너무 세네요. 사실 오늘도 좀 코스닥 레버리지 쪽에 조정 좀 깊게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사실 코스닥 150은 좀 밀렸습니다. 지수가 올랐다라는 거는 코스닥 150 외의 종목들의 상승폭이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정 부분 밀리면 5일선 닿거나 5일선 일시적으로 이탈했을 때 그냥 일단은 매수하고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기가 돌파되면 바로 여기 950포인트가 코앞인데 여기가 돌파될 때는 모멘텀이 나오겠죠, 지수에. 그러면서 뭐 관성에 의해서 뭐 이런 자리들 시도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지금의 이 흐름 자체가, 힘 자체가 지금 코스닥이 그렇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 추세대를 넘기고 위로 좀 올라왔는데요. 차트를 좀 깨끗하게 해서 바라보면 21선을 일단 넘겨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갭 구간에서 좀 더 올라오는 거 흐름을 지켜봐야 될 자리 같습니다. 삼성전자 21선 위에 있죠. 일단 삼성전자가 뭐 신고가 재트라이 하는 거,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올라왔는데 좀 21선 저항받는데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두산 상대적으로 뭐 아직 21선을 좀 넘지 못했는데요. 두산도 나머지 종목군들 가게 되면 같이 갈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삼성전기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유 중에 있고요. 대덕전자 흐름 괜찮은 것 같고, 뭐 심택 올라오는데 저는 심택은 올라오면은 뭐 비중 축소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마이크론도 실적은 괜찮은 종목인데 약간 좀 밋밋한 것 같고요. 고로 반도체 쪽은 살짝 좀 어렵긴 한데 종목군들 많이 밀리게 되면 언제든지 좀 볼 수 있겠거니 정도 해석을 해 봅니다. 오늘 삼성, SP홀딩스가 너무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종목의 핵심을 여러분들 알면 아주 재밌습니다. 일봉상에 61만원이 고점 같지만 실적으로 이 종목은 45만원이 넘어가면 배팅을 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왜? 시가에 마련된 이 갭 자리, 이 자리가 일단 1차적으로 돌파가 되면 어느 정도 올라올 때 이런 자리까지는 올라오겠죠. 여기 갭 사이까지. 그러니까 올라와서 47만원 구간에 한번 부딪히고 나서 여기 갭 구간이 넘어가는 순간 관성으로 50만원을 찍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시가 이하 들어가서 올라올 때 한번 팔고,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눌림을 좀 봤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지고 여기서 돌파에 들어가서 여기서 매도를 하고, 이 윗구간에서 눌림을 못 본 게 되게 좀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시가에 얼마나 빠르게 많은 돈이 들어오느냐, 이 자체가 눌림을 하냐 마냐를 결정짓는 건데, 5일선하고 3일선 위를 바로 뚫고 3일선 지지받고 올라왔으니 의미 있는 자리였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좀 보여주고요. 오늘 거래 대금은 보세요. 올라올 때 1조 9천억이 터졌습니다. 어제 8천억, 여태 1조 2천억. 굉장히 유동성이 많이 터지고 있다. 그리고 수급을 놓고 여러분들 해석을 하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되실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 단순하게 금액보다도 수량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170만 주, 외국 기관들이 지금 오늘 10만 주 가까이 사서 그런데 원래는 25만 주 매도했습니다. 그럼 170에 25만 주 하면 210만 주인데, 이 회사의 유통 주식수는 630만 주, 210만 주가 없어졌다. 언젠가지는 다시 채워야 될 물량입니다.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서 올려야 되겠죠. 그 시점이 되면 빠졌다가 대량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끄집어 올릴 것이고, 시가총액이 벌써 13조가 돼버리면 내년 MSCI 편입한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일 눌렸을 때 3월선 기준 잘 잡아가지고 매매 대응 해 보시면 상당히 이것도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뭔 말할래 했지? 로봇. 자, 고영도 상당히 지금 힘이 좋습니다. 오늘도 지금 3일 연속 지금 이렇게 위로 조정을 받았죠. 위로 조정이 받을 때는 둘 중 하나예요. 이렇게 촘촘하게 올라가다가 바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솟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얘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상방 조정 받고 13,000원에서 2만원까지 약 뭐 한 달이 좀 안 되지만 이렇게 올라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고영 자체가 지금 워낙 강한
흐름에서 좀 올라와서 이 자리에서 좀 밀린다 한들 5일선이라든지 이런데 지지는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고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앞 전고점을 돌파를 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밀렸다가 순간 이렇게 올리면서 돌파하고 거기에서 투격 먹고 막 이런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시 잘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에서는 매매로 잡기는 좀 쉽지 않지만 조정 자체를 상방 조정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고영이다. 고영이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굉장히 괜찮고요. 괜찮아요. 지금 다 상방 조정이죠. 빠지면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기간 수급이 좋기 때문에 조정 시 계속 보시고 로보티즈 나쁘지 않습니다. 로보티즈까지 그래서 로봇주가 지금 제약보다 더 좋다. 로봇 쪽이 로보티즈도 그렇고요. 뭐 사면도 너무 좋아서 뭐 말을 못 하겠어. 너무 지금 너무 종목군들이 좋아서 신규로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DIC도 그렇고요. 좌우지간 이런 종목군들 조정 맞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 사라는 말은 좀 못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HL 만도까지. 만도도 좋아요. 만도도 이 자리를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조정받고 가면 좋은데 이렇게 넘겨버릴 수 있죠. 뭐 반도체 종목군들 올라갔던 거 생각해 보면 반도체 뭐 볼까? 뭐 심텍 뭐 이런 애들 올라가는 거 보면 그 원래 안 가야 되는데 오 이렇게 가버리니까 보면 여러분들 만도 오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얘네들이 첫 조정에 그냥 사야 될 것 같아요. 사야 될 것 같아. 그 정도로 지금 로봇의 그 후발이지만 후발 아닌 종목군들 그리고 실적으로 액추레이터를 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는 현재 두 개, 로보티즈와 HR 만도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머리에 박아놓고 시작을 바라보시면 좀 좋겠다 생각 드네요. 벌써 영상 길이가 30분이 훌쩍 넘어가서 추가적인 내용들은 또 나중에 함께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날씨가 정말로 춥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